아니 우리가 샴푸가 과연 탈모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이왕이면 두피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탈모가 덜 생기게끔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모습 페알랑 김홍석입니다. 정말 시장에서는 이 탈모에 대한 샴푸의 니즈가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거나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고, 더더욱이나 일단 내가 매일 그냥 생활 습관처럼 반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손 편한 방법이니까 사실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샴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클렌징인데요. 이 클렌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노폐물을 씻어낸다고 하면 우리가 일단 피부에 있는 땀, 먼지 이런 것들만 잘 씻어내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과하게 씻다 보면 결국은 피부 표면에 있는 지질까지 없애주다 보니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는 위험도 상당히 커지죠. 저는 그래서 샴푸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머리카락도 되게 중요하지만 두피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성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도 클렌징하면 제가 최대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1분 내에 끝내고, 메이크업을 했으면 3분 안에 끝내라고 하지만 실제로 두피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내에 끝내기는 쉽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계면 활성제가 머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두피에 있는 피부가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계면 활성제 선택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감성 피부에서 상당히 쓰면 안 좋은 계면 활성제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샴푸에 좀 들어가는 성분들 중에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같은 계면 활성제들은 그 계면 활성제에 가지고 있는 성격상 상당히 좀 강한 음이온 계면 활성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두피 피부에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성분이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두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제품으로서는 피부를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피부 장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두피는 나 두피가 건조해하고 보습제를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클렌징을 할 때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클렌징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샴푸를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밖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야외 생활을 하고 노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외선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공해나 이런 것들에 등등 영향을 받으면서 두피의 피부도 상당히 많은 산화 반응, 산화 손상을 받게 되죠. 자, 이 요즘 연구에 보면요, 이런 산화 손상, 산화 반응이 두피에 실제로 영향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머리카락 그 자체의 퀄리티,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두피의 산화 반응을 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선크림 두피에 바르지 않잖아요. 잘 바르기도 힘들고, 물론 머리카락이 좀 없으신 분들은 바르고 나가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선크림을 여기에 바르고 나간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산화 손상으로부터 예방해 줘야 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 헤어 토닉 쓰세요 하면 또 쓰시면 되지만 그것도 사실 때로는 번거로울 때가 많죠. 하지만 샴푸는 매일 쓰는 거다 보니까 그 샴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항산화 효과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이거는 샴푸를 하고 좀 두피에다 둔 상태로 있다가 이게 결국 우리가 씻어내는 거지만, 그 일부는 아주 소량이라 하더라도 두피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아주 유효한 만큼 큰 용량은 아닐 겁니다. 단 반복적으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샴푸하는 횟수에 따라서 계속 샴푸를 해 나가다 보면, 계속 꾸준하게 소량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노출이 있다 보면 실제로 좀 더 손상으로부터 훨씬 더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자체가 어떤 머리카락을 되게 많이 나오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기본적으로 세라마이드 합성에도 도움을 주고요, 염증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피지 분비도 되게 너무 많이 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상당히 조금 눌러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두피가 되게 민감한 분들이 좀 더 진정 효과를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죠. 비오틴, 바이오틴 같은 경우도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두피의 항산화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문헌을 좀 찾아보면
머리카락이 생장기로 있다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과정, 그리고 빠지는 게 휴지기로 넘어갔다가 휴지기에서 진짜 머리가 탁 빠지는 이걸 엑소젠이라고 하거든요. 머리가 완전히 빠지는 그 시기를 아주 그 순간에 찰나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MMP,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이즈, 즉 진피에 있는 효소 중에 콜라겐을 깨거나 하는 이런 효소들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막아주는 효소, TIMP, 이 MMP를 억제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이 모근 주변에 이 TIMP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상당히 꽉 있으니까 이것들이 세포와 단백 분해가 되지 않게끔 탁 잡아주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가 이제 머리카락이 빠져야 될 때쯤 되면은 그 TIMP 숫자가 줄면은 어떻게 MMP가 늘죠. 즉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그 효소의 활성화가 커지니까 그 관계, 붙어있는 관계들이 느슨해지고 툭 하고 빠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자외선인데, 자외선만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외선으로 인해서 두피에 산화 손상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산화 반응이 상당히 많게 되면 결국은 탈모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MMP와 TIMP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생길 때 이 산화 손상을 조금 눌러주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5알파 리덕타제라고 하는 것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바로 모근을 점점 사이즈를 죽이고 빠르게 머리카락이 빠지게끔 보여주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효소 자체를 줄여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죠. 샴푸보다 토너나 우리가 바를 수 있는 제품에 더 들어간다면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 토닉을 쓰지 않는 분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샴푸로만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그 성분들이 들어가서 소량이지만 꾸준하게 반복해서 썼을 때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녹차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로 가장 효능성이 높은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고요. 얘네들이 5알파 리덕체제를 또 감소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물질로서 유효한 성분이죠. 그리고 그 말고도요, 뭐 포도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추출물들이 실제로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이런 성분들로 들어가 있는 거죠. 미녹시딜 대체 성분들. 자, 미녹시딜은 의약품이니까 미녹시딜이 혈류순환을 되게 증가시키고 이순가시키면서 머리카락을 되게 잘 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때로는 먹기도 하고 바르는 미녹시딜을 처방받거나 구매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요즘 이런 것들을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효능을 비슷하게 보이는 효능에 들어간 성분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면서 연구를 해서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콩제비꽃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효능을 비슷하게 보이는 효능에 들어간 성분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면서 연구를 해서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요즘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리브 온 프로덕트와 린스 오프 프로덕트, 즉 뭐냐면 내가 얼굴에 대고 씻어 린스 오프, 얼굴에서 떼나가는 제품과 화장품, 로션, 에센스, 로션, 크림 같이 얼굴에 둔 상태로 온, 리브 온 제품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리브 온 제품일수록 그런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닿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도라든지 유효하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린스 오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효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샴푸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감고 난 뒤에 바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샴푸를 하고 두피에 두고 마사지 하듯이 한 상태에서 두피에 한 보통 1, 2분 정도 둔 다음에 씻어내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짧지만 그런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가서 일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영향은 짧지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효능들을 꾸준하게 함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두피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샴푸에 있는 성분이 피부 안에까지 들어가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보일 수는 절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생활하고 부담 없이 사용하면서 이왕이면 두피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건강한 두피 상태가 결국은 탈모를 덜 일으킨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고요. 탈모를 방지하고 탈모가 덜 생기게끔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화장품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이 기존보다 좀 더 확대가 됐는데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탈모 증상 완화를 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나와 있는 거죠. 탈모가 치료되고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게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이런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려주는 그런 성분들은 화장품이다 보니까 의약품의 역할은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내가 매일 꾸준하게 씀으로 인해서 그 효능의 효과를 보고요. 두피 건강을 최대한 건강하게 해서 일단 탈모가 진행되는 걸 좀 막아주고 탈모가 더 진행되지 않게끔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의사들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이거 완벽하게 딱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고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자,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은 그 조그만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서 증상이 완화가 되면서 유지를 시켜줄 수 있고 그게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충분히 그런 노력들이 들어갔을 때 그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참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샴푸에 대한 것들 저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체크를 해보면서 좀 더 환자분들한테 권장을 제대로 좀 마음 편하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물론 시중에 좋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좀 더 제 약간 취향에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성분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샴푸도 사실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정말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